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22만 9,655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2023년 1월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에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중 40%가량은 일본에, 그 외에도 미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에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나 구입을 통해 수집한 문화재도 있겠지만 도난 혹은 약탈당한 문화재도 분명하게 그중에 존재합니다. 2014년에는 대한제국 국세와 어보 등이 다시 반환이 되기도 했는데요. 국세와 어보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세는 왕권, 국권을 상징하는 도장입니다. 국은 나라, 세는 왕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실무용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국왕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어보는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의례용 도장으로 상징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데요. 왕실의 혼례나 책봉 등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제작이 되곤 했습니다. 2014년 반환된 국세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한 물건이었는데요. 1952년 당시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지구 계엄 민사부에서는 24일 4시경에 또다시 세 번째 옥새를 발견했다. 시내 모 은방에서 미군 관계자의 부탁으로 옥새를 감정 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서울 계엄 민사부에서는 즉시 동은방으로 출동을 해서 옥새를 압수하였다라는 기사죠. 국세와 어보는 과거 왕실, 즉 정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소유할 방법은 없고 시중에 돌아다니면 안 되는 물건인 것이죠. 그런데 미군은 금은방에 국세를 들고 와서 감정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종묘와 덕수궁 등에 보관해오던 국세와 어보 가운데 일부를 미군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6.25 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부 미군들은 국세와 어보를 훔쳐 미국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의 국세와 어보가 미국에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봐요. 이후 2015년, 2017년에도 6.25 전쟁 중 미국에 도난당했던 조선시대의 어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경매 혹은 구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를 되찾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물품이 불법 점유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만 하면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불법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인, 한 청년의 노력이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석기찬 일병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2010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단체를 돕던 중 잃어버린 국세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델리아 홀 레코드를 통해서였는데요. 1950년대 미국으로 불법 반입된 해외 문화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반환한 과정을 미 국무부 관리인 아델리아 홀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당시의 석일병은 국가기록물 보존소에서 6.25 전쟁 당시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현황을 기록한 이 자료를 보았고, 그리고 코리아 셀, 즉 국세라는 기록과 그리고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실의 국세와 어보 등이 불법 유출된 사실을 증명해서 문화재를 반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죠. 이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귀한 문화재는 다시 찾은 조선왕실의 어보 특별전을 통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와 어보는 왕실의 권위이자 상징이었는데요.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그리 과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수모를 겪어야 했던 우리의 문화유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과 유출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개화기 서구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의 약탈당한 대표적인 문화재로는 조선왕실 의궤가 있는데요. 조선 정조 때 만든 왕실 전용 도서관,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조선왕실 의궤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 과정 등을 기록한 책인데요. 결혼, 잔치, 장례 때 입은 왕의 옷 또는 행렬의 배치를 그림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진 왕실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어떠신가요? 화려한 색채의 그림과 디테일한 장식으로 조선 기록 문화의 꽃이라고 불릴만하지 않은가요? 가로 31cm, 세로는 45cm 정도로 크기 또한 다른 책보다는 월등히 크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뿐 아니라 건축, 미술, 복식, 음식 등 다양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1866년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침략을 해왔는데요. 병인양요로 잘 알려진 바로 그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이었던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점령했고 조선의 귀한 서적이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속에 5천여 권 이상의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의궤 등 300권이 넘는 서적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약탈해 간 의궤는 프랑스가 국가 재산으로 편입시켰는데요. 그중에 31종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지 않은 유일본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박병선 박사는 조선왕실 의궤를 베르사유 별관 창고에서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정리 연구하기 시작했죠. 개인의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궤 반환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5월 27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다만 대여의 형식을 취해서 외규장각 도서의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국 측은 무조건적인 반환을 주장했는데요. 프랑스 정부 측은 외규장각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반환하는 대신에 우리가 소장 중인 비슷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대신 프랑스에 내주는 등가 교환이라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소장하고 있는 외국의 약탈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반환이라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죠. 약탈당한 문화재를 상호 대여의 형식을 통해서 돌려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문화계의 반대 입장이었고 결국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외교장각 도서를 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한 임대 형식으로 대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의궤를 우리 땅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인 대여라는 형식으로 반환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다만 대여의 횟수는 무제한이어서 5년마다 자동 갱신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은 영구 대여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약탈된 문화재임에도 국제적인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유물을 보유한 개인 혹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반환받기 어려운 현실, 너무나 안타깝죠. 해외로 나가 있는 문화재들의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쾌한 국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 그리고 반환받고자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어두운 역사의 뒤안길로 숨겨버릴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관심 끊이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고 계신 거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올라가는 이 구독자의 명수가 자료를 만들고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저희한테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